1번 문제. 다음 그림은 원통형 탱크이고 공간 용적이 10%일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R은 3m, L은 8m, L1은 2m, L2는 2m이다. 먼저 탱크의 용적을 구해줍니다. 탱크의 용적 공식은 이렇고 해당 값에 R 3m 대입, L 8m 대입, L1, L2 각각 2m를 대입해주면 탱크의 용적은 263.89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탱크의 용량의 공식은 탱크의 용적 곱하기 1 공간 용적인데 탱크의 용적은 위에서 구한 값 대입, 공간 용적은 10%인데 퍼센트를 뗀 0.1을 대입해주면 탱크의 용량은 237.5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16년 2회, 18년 1회, 19년 1회, 20년 3회, 22년 1회,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에틸렌과 산소를 염화구리 촉매하에 생성된 물질인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에틸렌과 산소를 염화구리 촉매하에 생성되는 물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이고 해당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시성식은 CH3CHO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기 비중의 공식은 이렇고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분자량을 구해줍니다. 먼저 수소 H 원자량 1, 탄소 원자량 12, 산소 원자량 16을 써준 다음에 C가 1개 있으므로 12 더하기 수소 H가 3개 있으므로 1 곱하기 3 더하기 탄소 C가 1개 있으므로 12 더하기 수소 H가 1개 있으므로 1 더하기 산소가 하나 있으므로 16을 해주면 분자량은 44로 대입해주면 1.52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 반응식은 2몰의 아세트알데하이드와 1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2몰의 아세트산이 생성되므로 답은 아세트산 또는 초산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20년 3회, 24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제3류 위험물인 탄화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탄화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식은 1몰의 탄화알루미늄과 12몰의 물이 반응하여 4몰의 수산화알루미늄과 3몰의 메탄이 생성되는데 여기서 수산화알루미늄은 고체이므로 생성되는 기체는 메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탄의 완전 연소 반응식으로는 1몰의 메탄과 2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1몰의 이산화탄소와 1몰의 수증기가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메탄의 연소 범위는 5%에서 15%이고 메탄의 위험도는 해당 위험도 공식에 폭발 하한계 5% 대입, 폭발 상한계 15%를 대입해주면 메탄의 위험도는 2가 나오게 됩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5년 2회, 18년 1회, 20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270도와 850도의 온도에서 각각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여기서 1종 분말 소화약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고 그러면 270도에서의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은 2몰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하여 1몰의 탄산나트륨, 1몰의 이산화탄소, 1몰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850도에서의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은 2몰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하여 1몰의 산화나트륨과 2몰의 이산화탄소, 1몰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7년 2회, 20년 3회, 24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에 대한 각 위험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쓰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 표기하시오. 첫 번째로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중량 % 이상인 것이 위험물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과염소사는 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제6류 위험물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질사는 비중이 1.49 이상인 것만 제6류 위험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7년 2회, 17년 4회, 20년 1회, 20년 3회, 24년 3회,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제4류 위험물 특징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먼저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터, 그 밖의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하점이 섭씨 마이너스 20도 이하이고 B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다음으로 제1석유류는 아세톤 휘발유, 그 밖의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21도 미만. 제2석유류는 등유, 경유, 그 밖의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 이하이면서 인하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염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다음으로 제3석유류는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의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 이하인 것은 제외. 마지막으로 제4석유류는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의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 이하인 것은 제외. 해당 문제는 다른 기출문제에서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의 정의를 쓰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정의도 암기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20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1. ATM 350도 조건에서 1kg의 과산화나트륨이 완전 분해할 때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먼저 과산화나트륨의 완전 분해 반응식은 2몰의 과산화나트륨이 분해하여 2몰의 산화나트륨과 1몰의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산화나트륨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 나트륨 Na의 원자량은 23, 산소 5의 원자량은 16인 것을 안 상태에서 나트륨이 2개 있으므로 23 곱하기 2 더하기 산소가 2개 있으므로 16 곱하기 2를 해주면 78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PV는 nRT에서 몰수 n 대신 분자량 n분의 질량 W를 바꿔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부피 V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대로만 구하면 과산화나트륨의 부피가 되겠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산소의 부피이기 때문에 반응물 몰수분의 산소 몰수까지 곱해주면 산소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식에 질량 W는 1kg인데 구하라는 부피의 단위가 리터이기 때문에 g으로 바꾸어주면 1000g을 대입, R은 이상기체상수 0.08이 고정값 대입, T는 절대온도 350도에 213을 더해서 대입, P는 압력 1atm 대입, 분자량 M은 78 대입, 산소의 몰수는 1몰 대입, 마지막으로 반응물의 몰수는 2몰 대입해주면 산소의 부피는 327.47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20년 2회, 20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위험물의 반응식을 쓰시오. 첫 번째로 트라이메틸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식으로는 1몰의 트라이메틸알루미늄과 3몰의 물이 반응하여 1몰의 수산화알루미늄과 3몰의 메탄이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다음으로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의 완전연소 반응식으로는 2몰의 트라이메틸알루미늄과 12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1몰의 산화알루미늄, 6몰의 이산화탄소, 9몰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세 번째로 트라이에틸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식으로는 1몰의 트라이에틸알루미늄과 3몰의 물이 반응하여 1몰의 수산화알루미늄과 3몰의 에탄이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트라이에틸알루미늄 완전 연소 반응식은 2몰의 트라이에틸알루미늄과 21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1몰의 산화알루미늄과 12몰의 이산화탄소, 마지막으로 15몰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8년 1회 20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위험물들과 물의 반응식을 쓰시오. 첫 번째로 과산화칼륨과 물의 반응식은 2몰의 과산화칼륨과 2몰의 물이 반응하여 4몰의 수산화칼륨과 1몰의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두 번째로 마그네슘과 물의 반응식은 1몰의 마그네슘과 2몰의 물이 반응하여 1몰의 수산화 마그네슘과 1몰의 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과 물의 반응식은 2몰의 나트륨과 2몰의 물이 반응하여 2몰의 수산나트륨과 1몰의 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9년 2회, 20년 3회, 22년 2회, 23년 1회, 24년 3회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옥내 저장소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옥내 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옥내 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는 6m, 그 밖의 경우는 3m.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 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는 4m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옥내 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6년 4회, 20년 3회, 23년 4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동식물 유류를 아이오딘 값에 따라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분류하시오. 먼저 아마인류는 여기에 속함으로 건성류가 되겠고, 다음으로 야자유는 여기에 속함으로 불건성류, 그리고 들기름은 여기에 속함으로 건성류, 모카씨유는 여기에 속함으로 반건성류, 쌀교유도 여기에 속함으로 반건성류이고, 마지막으로 땅콩류는 여기에 속함으로 불건성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들은 시험에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20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질산칼륨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질산칼륨은 제1류 위험물 중 질산염료에 속하고, 질산염료는 지정수량 300kg, 위험 등급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소 등의 표지판에 설치해야 하는 주의사항으로는 제1류 위험물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 물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주의사항은 없음이 되겠고, 그리고 질산칼륨이 분해될 때 산소가 생성되는 열 분해 반응식은 2몰의 질산칼륨이 분해하여 2몰의 아질산칼륨과 1몰의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5년 4회부터 23년 2회 총 10년간 7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 위험물 운반 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먼저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는 여기에 속함으로 화기염금이 답이 되겠고,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은 여기에 속함으로 물기염금이 답이 되겠고, 제4류 위험물은 화기염금, 제5류 위험물은 화기염금과 충격주의, 마지막으로 제6류 위험물은 가염물 접촉주의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표는 시험에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20년 3회, 24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그림은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한 그림일 때 보기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탱크 전용실의 벽의 두께는 0.3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2번은 통기관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고, 3번은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은 4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되고, 네 번째로 탱크와 탱크 전용실 사이의 공간에는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잘갈분을 깔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5번은 지하 저장 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4번의 답을 단순 마른 모래 또는 마른 자갈분으로 쓰면 0점 처리되니 꼭 해당 내용 전체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20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의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인 위험물을 모두 고르시오. 먼저 휘발유는 제1석유류 비수용성에 속하므로 틀리고, 다음으로 벤젠과 톨루엔도 마찬가지로 제1석유류의 비수용성에 속하므로 아니고, 네 번째로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 비수용성에 속하므로 아니고, 다음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특수인화물 중 수용성이므로 맞고, 아세톤은 제1석유류 중 수용성이므로 맞고, 메틸알코올은 알코올류인데 알코올류는 전체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맞아서 답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톤, 메틸알코올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20년 3회, 23년 4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에서 각 소화설비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을 모두 고르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 표기하시오. 먼저 불활성 가스 소화설비는 여기에 속하므로 전기설비 그리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4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2번, 4번이 답이 되겠고, 다음으로 옥내 또는 옥외 소화전 설비는 여기에 속하므로 제1류 위험물 중 그 밖의 것, 그리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그 밖의 것, 그리고 제3류 위험물 중 그 밖의 것, 그리고 제5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의 적응성이 있으므로 답은 2번, 3번, 5번, 6번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포소화설비는 여기에 속하므로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의 적응성이 있고, 제3류 위험물 중 그 밖의 것에 있기 때문에 되고, 그리고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의 적응성이 있으므로 답은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20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 중 물과 반응성이 없고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하얀 연기를 발생시키는 물질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해당 제3류 위험물은 황린이 답이 되겠고, 두 번째로 황린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이하가 답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황린을 수산화칼륨과 같은 강알칼리성 용액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맹독성 기체의 화학식은 황린과 수산화칼륨이 만나 맹독성인 포스핀이 생성되기 때문에 답은 pH3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20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1번은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해도 중 고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2.1MPa 이상, 저압식은 1.05MPa 이상일 것. 2번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 그리고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 경보 장치를 설치할 것. 3번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영하 20도 이상,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 냉동기를 설치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20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물질에 대하여 화학식과 지정수량을 각각 쓰시오. 먼저 과산화 벤조일의 화학식은 C6H5CO의 2 그리고 O2가 되겠고,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에 속하므로 지정수량은 10kg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망간이즈산 암모늄의 화학식은 NH4MnO4가 되겠고, 제1류 위험물 중 과망간이즈산 염료에 속하므로 지정수량 1000kg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인화아연의 화학식은 ZN3P2가 되겠고, 제3류 위험물 중 금속의 인화물에 속하므로 지정수량은 300kg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20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제1류 위험물 중 황화인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3황화인, 5황화인, 7황화인 세 가지 중 조회성의 유무로 구분하시오. 먼저 조회성이 없는 건 3황화인이 되겠고, 조회성이 있는 건 5황화인과 7황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화인의 종류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발화점이 100도인 3황화인이 되겠고, 이러한 3황화인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으로는 1몰의 3황화인과 8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2몰의 오산화인과 3몰의 이산화황이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3회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